음, 지금 그래서 요 자료실에 보면 방금 아까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저기 제목은 신호의 표현과 분석 웹 앱 바이 바이브 코딩 이렇게 돼 있어요. 압축 파일로 돼 있고 그냥 풀어서 바로 더블 클릭하면 아마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나오고 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 파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시고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의 그 신호의 요소, 표현 방식, 특성, 크기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왜 안 돼? 이 신호를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그 골드웨이브 가지고 했었던 것처럼 보면 이제 신호의 파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을 봤었죠. 기억나죠? 사인파 같으면 뭐 이런 모양으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파다.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고 소리로는 어떻게 들린다 하는 걸 관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호를 관찰하는 측면이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을 뭐 관찰한다든지 사물을 관찰할 때도 그 관찰하는 그 다양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서 그 외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관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볼 때 뭐 내면의 성격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등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지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를 놓고서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외형을 보더라도 사실 뭐 앞면을 볼 수도 있고 또 뒷면을 볼 수도 있고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는 안에 그 뭐 골격이라든가 또는 뭐 장기의 배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것처럼 그 신호의 성질을 관측하는 것이 꼭 그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것만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럼 주파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신호가 그 안에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들이 들어있느냐?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이 목소리 안에는 다양한 주파수들의 신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봤던 사인파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하나의 주파수의 순수한 주파수의 그 성분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00Hz면 500Hz, 즉 초당 500번 반복하는 사인파. 이것은 완벽하게 500Hz의 신호만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주파수 측면에서 이 신호 안에 어떤 주파수들이 들어있는가, 그들이 어떤 크기들을 갖고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파형으로 봤을 때는 이 신호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분석을 못하는데 즉 파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 이것이 파형인데요. 그것을 주파수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신호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처리를 한다든가 계산을 한다든가 할 때도 훨씬 더 쉽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왜 여러분들이 그 사운드 뭐 음악 같은 것들을 그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 사운드 파일을 그 확장자를 뭘로 알고 있나요? 대부분. MP3는 MP4로 알고 저 있습니다. MP3가 많죠. 그죠? 그 MP3는 이미 압축된 거예요. 즉 압축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사운드 파일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압축을 시켜서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은 이제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는 지금은 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체긴 하지만 판매되는 그런 음반들이 있죠. 요즘은 그 컴팩트 디스크로 판매되는 음반은 거의 매니아 소장용이나 아니면 그 팬들한테 판매되는 굿즈 형식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 컴팩트 디스크라는 매체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대부분 그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죠?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여러분들 그냥 그 흘려 듣는 용도로 소비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컴팩트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전혀 압축을 하지 않은 원본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통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손실이라고 하는 그 음원이 아닌 음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압축된 음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mp3나 이런 방식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mp3 압축을 할 때도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우리의 그 청각 특성을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청각 특성이 어떠냐면 어떤 사운드에 아주 복잡한 주파수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귀의 특성이 그 귀에 보면 그 달팽이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실제 우리가 청각을 뭐랄까 그 사운드 음이죠. 음을 인식하는 그 위치인데 그 받아들이는 위치죠. 실제 인식은 뇌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 받아들이는 그 달팽이 고리관을 보면 그 특징이 그 각 주파수별로 인식을 하게끔 돼 있대요. 달팽이관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그 털들이 그 주파수별로 다 다르게 인식을 한대요. 그 털 하나하나가 다른 주파수를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성이 뭐냐면 어떤 주파수에 아주 큰 신호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듣는 신호 안에 100Hz짜리의 아주 큰 신호가 있으면 101, 102, 103Hz의 신호들은 가려서 잘 안 들린대요. 그 인접 주파수, 비슷한 주파수는 안 들린대요. 있으나 마나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압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냐면 원래 신호에서 아주 큰 주파수가 있는 성분이 있으면 그 주파수 이외에 그 인접한 주파수의 신호들은 다 없애버려요. 싹 삭제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그죠? 왜? 없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줄여나간다고 그래요. 사람의 청각 특성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 신호의 파형을 봐선 되는 게 아니고 그 신호에 어떤 주파수들이 들어있는가를 봐야 그걸 보고서 어떤 주파수에 아주 큰 신호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주파수 신호들은 다 빼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자체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주파수로서 관측을 하고 실제 사람이 듣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봐서 알게 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압축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호를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했던 거와는 전혀 또 다른 측면에서 주파수 측면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계산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후리에 급수와 후리에 변환이라는 연산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할 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계산 안 해요. 저희 때는 저 대학 다닐 땐 저 후리에 변환, 후리에 급수식을 외우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에 식을 주면 그거 후리에 변환을 구해라. 후리에 급수를 구해라. 열심히 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so what?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를 몰랐어요. 그때 열심히 계산해서 답은 냈지만 그 결과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된다. 결과만 알게. 중간 과정은 몰랐어요. 결과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후리에 변환이라는 건 어떤 그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시간에 따른 변화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파수에 따른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그것으로 바꿔주는 변환식이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실제 우리가 이런 사인파를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의 주파수에서의 본 건 이런 식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들리는 건 사실 똑같죠. 어쨌든 신호니까. 하지만 하여튼 관측했을 때 그렇게 관측 포인트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걸 보고서 이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주파수 면에서 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신호가 이런 주파수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신호를 이러한 주파수의 성질을 가진 시스템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휴대폰의 음악 플레이어 안에 있는 이퀄라이저입니다. EQ.
들어봤죠? 여러분들 뭐 보통 음악 들을 때 EQ 적용해서 듣나요? 거의 안 하죠. 근데 뭐 좀 저음을 즐기는 학생은 저음을 이렇게 빵빵하게 올려서 듣기도 하고 쿵쿵 울리는 걸 좋아해서, 아니면 또 아주 간지러운 고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고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듣기도 하고, 물론 그 EQ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어폰을 찾아 나서죠. 저음이 빵빵한 이어폰 또는 고음이 아주 간지럽게 들려주는 이어폰, 이런 걸 찾아 나서긴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그런 장치들이 훨씬 그런 특성을 잘 발휘해 주니까. 근데 이제 그냥 하나 이어폰 가지고 내가 저음도 즐겨봤다가 아니면 고음도 한번 강조해서 들어봤다가 하고 싶으면 EQ를 적용하죠. EQ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떤 특정 주파수를, 신호를 강조해 주거나 또는 줄여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그죠? 네. 그걸 결국은 하려면 그 신호 안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떤 만큼 들어있느냐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서 찾아내서 어떤 주파수 성분은 더 키워주고 어떤 주파수 성분은 더 줄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대강 이해가 되나요? 그 주파수의 어떤 신호의 주파수의 성분이라든가 그 주파수 측면에서의 이해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계산 방법은 뭐다? 풀이에다. 풀이에라는 사람이 사실 이거 해라 하고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냥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신호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냥 알아낸 건데,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겠구나 하고 그 활용도를 찾은 거지. 그 후리에 변화는 이 외에도 아주 엄청난 그 공학적인 데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에 대한 뭐 검사를 할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기차 바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차 바퀴를 보통 이제 뜨거운 쇳물을 녹여서 주물 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틀에다가 뜨거운 쇳물을 붓고 식혀서 둥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주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든 그 쇳덩어리 바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아주 고르게 쇳물이 그 분포하고 고르게 식어서 아주 고른 그 안에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잘못 만들면 이게 뭐 식을 때 또 쇳물이 들어갈 때 고르게 들어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식을 때 또 아니 그 쇳물 자체가 아주 고른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이 다르거나 또는 뭐 균열이 생겼거나 또 뭐 어디 흠집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만 봐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제 거기에다 음파를 쏴가지고 음파가 어떤 음파가 튕겨 나오느냐. 사실 음파를 쏴가지고 튕겨 나온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망치를 땅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망치를 땅 때렸을 때 나오는 소리를 주파수 분석을 후리에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질이 어떤 건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성이 이 지표면에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기가 뭐 어떤 농작물이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뭐 가뭄이 온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영상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저런 후리에 변환, 또 지진파 분석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공학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아주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뭐랄까 이론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 과정에서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고요. 뭐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은 아까 뭐 간단하게 A에서 B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는다. 즉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주문해서 짜장면이 나올 때까지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문을 입력하면 짜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간이 시스템인 거죠. 그런 식이에요.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올 때까지 그 안에 뭔가가 있을 때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들, 통신에서죠. 우리가 짜장면은 아니고요. 뭐 짜장면도 뭐 시스템 똑같은 짜장면이라고도 입력해서 나오는 출력은 뭐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동네 배달 맛집 짜장면과 또 어느 호텔의 짜장면은 똑같은 주문을 해도 아웃풋은 전혀 다르잖아요. 중간에 시스템이 다르니까. 가격도 물론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그 입력과 출력이 나오는 특성이 똑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건 안에 그 중간에 시스템의 특성이 다르다는 의미고, 그럼 그 시스템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것이 이제 어떤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라든가 통신 시스템의 전달 특성, 뭐 A에서 B까지 전달되는 신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만들거나 또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기본 도구들이에요. 2장까지가 기본 지식들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다양한 통신 시스템들을 실제 사례를 놓고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그 특성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3장과 4장 이번 학기에 할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4장은 조금 까다로워요. 이 각변조라고 하는 건 조금 까다로운데 3장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3장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4장은 조금 적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여기서의 3장은 주로 이제 아날로그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즉 정보 신호가 아날로그일 때의 얘기를 다뤄요. 근데 우리는 정보 신호를 디지털로 했을 때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간단하게만, 이거는 4장은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3장과 그 3장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일 때는 또 이러한 방식이 어떤 또 의미가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여기 변조라는 게 여러분들 아직 뭔지 모르죠, 그죠? 네. 변조. 변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가장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여러분들은 라디오 세대가 아니죠, 그죠? 다 MP3나 아니면 음악은 다 그 음원 사이트로부터 스트리밍을 듣는 세대죠. 저희 세대는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던 세대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뭐 중학교 이상 올라가서 듣거나 아니면 뭐 대학생 이상 듣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 20년 전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악 방송,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입시 공부하면서 지겨우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듣는 게 요즘은 다 그냥 스트리밍 음악이지만 예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심야 방송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음악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뭐랄까 플랫폼이 라디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야 음악 방송이 아주 인기였어요. 아주 인기 DJ들이 음악도 틀어주고 또 게스트 모셔서 담소도 나누고 그랬던 인기 프로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할 텐데 예전 같진 않죠. 어쨌든 그래서 라디오인데 그 라디오는 이제 음성 신호나 음악 신호를 중심으로 먼 거리까지 전송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일종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거고 이것이 여전히 지금의 통신 방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휴대폰도 무선이잖아요, 그죠? 그 다 라디오의 일종이죠. 또 공유기, 무선 공유기, 그것도 다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결국은 라디오와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 안에 이제 변조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용되는 정보 신호가 디지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실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또 이런 휴대폰이나 공유기에서의 무선 전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갈 거지만 그것들의 기본은 라디오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까지 다 이게 바로 그 라디오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지는 않고 있었군요. 10년, 2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틀면 말씀드리면 이렇게 라디오가 나와요.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전파로 쏘고 좀 잘하면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저기 이쪽에 관악산이 있는데 첫 시간에 우리 산 얘기 했었죠, 그죠? 통신 시스템, 저 네트워킹 기초 저쪽에쯤에 관악산인데 거기서
그 아주 큰 높고 산꼭대기에 높고 큰 안테나에서 방송 전파를 쏘거든요. 그걸 이걸 안테나로 수신해서 지금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일몰 심사를 뭐 이렇게 방송 주파수 바꾸면 왜 안 나오니? 다른 바쁜 엄마니까. 방송이 잘 안 나오는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나오나? 다른 방송은 없나? AM이구나. FM으로. FM이 조금 더 음질이 좋고 방송. 어떤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제 활동을 보고할 때 이제 스케줄 뭐 이렇게 그렇게 음질이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 친구 중에 그 매니저 출신의 배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라디오가 방금 아까 이전에 들렸던 게 이제 AM 변조고요. 진폭 변조라고 하는 암플리튜드 모듈레이션 AM. 그다음에 지금 들려드린 게 이제 각 변조 중에 주파수 변조라고 하는 변조 방식, FM 변조. 그래서 FM 라디오. 그러니까 즉 이 라디오는 FM, AM 겸용 라디오입니다. 전용이고요. 배터리 하나로 이제 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완전히 원리를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조립 키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은 몰라도 그냥 소위 부품 꽂고 납땜을 하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이 다이얼에 맞춰서 방송이 들리게 해줘야 되는 조정은 조금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납땜만 정확하게 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기말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과제로 이걸 나눠주고 납땜 연습할 수 있게 그 좀 부품도 추가로 드리고 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조립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납땜하는 거는 그런 인두 같은 거 다 쓰는 거예요? 예, 인두 같은 건 저기서 502로 가면 빌릴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빌려서 뭐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두, 납, 뭐 이런 것들 또 뭐 도구, 공구 같은 것들 예,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한 그 실물 라디오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조차 그 분리를 시켜가지고 아주 핵심 부분만 하드웨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기도 하죠. 이 변복조 과정의 일부들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라디오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SDR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사실 그 라디오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으면 라디오 앱을 실행하면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FM 라디오. 실제로 여기 앱을 찾아보면 있으려나? 라디오. 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디오 앱을 실행하면 라디오 채널이 없습니다. 채널을 검색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라디오를 켜세요. 근데 라디오를 켜려면 이어폰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라디오를 켜려면 유선 이어폰을 연결하세요. 유선 이어폰을 연결해야 되는 이유는 안테나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여기 안테나 있었죠? 이 휴대폰에는 그렇게 긴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FM을 수신하려면 이렇게 안테나가 길어야 수신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 그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이어폰은 다 그 USB 이어폰이죠. 어쨌든 그걸 연결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어폰을 가져왔으면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라디오 앱 들어있는 거 봤나요? 예전에 피처 팠을 때
네, 피처폰 쓸 때 스마트폰에도 다 있어요. 아, 애플은 모르겠다. S 사건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혈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있죠. 예. 라디오. 네. 그거를 이어폰 연결해서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하드웨어는 들어있고 라디오 회로가 들어있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 또 뭐 예를 들면 방송을 선택한다든가 뭐 볼륨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SDR을 아예 USB로 꽂을 수 있는 걸 팔아요. 그래서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SDR. 여기 뭐 AI 개요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그래서 핵심 회로는 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 안테나를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PC에다 설치해서 이제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라디오를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마치 이 휴대폰의 앱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제 PC에도 그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방에 PC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지금 SDR++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하드웨어는 제 방에 꽂혀 있고요. 플레이를 하면 사망해 버렸네. 다시 실행.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이거. 어머, 두댕아, 계속 들리나요? 라디오 듣고 있었네. 근데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여기가 거야? 지금 91.9MHz FM 나도 방송이고요. 여기에 가면 93.1MHz FM 방송이에요. 이런 거를 이 라디오에서는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했다면, 방송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주파수를 클릭해서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주파수예요. 주파수. 여러분들이 뭐 FM 라디오 주파수 그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방송국별로 사용하는 주파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91.9MHz는 여기는 MBC FM이고요. 93.1MHz는 여기는 KBS 1 FM 클래식 F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93.9MHz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95.1 여기는 교통방송 뭐라는 소리 많이 잘생겼어 들으세요? 그러지 잘생겼어. 그다음에 산에다 형님. 95.9MHz 이렇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MBC 벌들은 일을 라디오 하고 있나요? FM입니다. 본인을 원래 이게 따라다니고 이제 있나요? AM 라디오에서 벌들은 하던 일을 하고 것을 있습니다. AM 라디오에서 다행이네요. 안 들으니까 아 근데 저기 FM 라디오로. 남편분도 같이 하신다고 아까 동시 말씀하신 방송한다, 남편분 지금 어디 AM 계신가요? 아니 바깥에서 뭘 하냐고 지금 저한테 가만히 손가락질을 보면 하지 뭘 하고 여기 뭔가 있냐고. 이렇게 파가 남편은 나타나잖아요. 지금 라디오 나오는 걸 뭘 몰라요? 하고 뭐냐면 있냐고. 바로 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의 아니 전파 뭐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뭘 하고 있냐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주파수형으로 거죠? 누구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떡하지? 가로치기 그러면 저는 여기 상품을 보시면 벌고 있다. 지금 나 우리 주파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했는데 일하고 있다. 한번 얘기 좀 하세요. 95.9MHz, 93.1MHz, 이따가 93.9MHz, 얘기하겠습니다. 95.1MHz. 아니 지금 하우스에 라디오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아니 제가 주파수별로 핸드폰으로 이쪽이 뭐예요? 아 이쪽이 미니로. 미니로 그 네, 성주 그렇게 쪽이니까 하니까. 성주 쪽이다 네. 보니까. 그쵸. 네. 아, 지금 모르시고 오해하고 계시겠네요 진짜. 그래서 누구한테 여기 계속 보면 전화를 이렇게 하나. 눈만 크기가 동글. 작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크게 뭐 하는 거 나타나다가 이러라고 또 자꾸. 작게 나타나다가 네, 크게 정확하십니다. 나타나다가 제가 그렇게 작게 하고 나타나다 이러죠, 그죠? 이 부분이 뭐하노 지금. 방송 뭐 신호가 하는지 뭐라 저랬다. 전파가 일도 안 하고 뭐 아직까지도 하냐고. 계속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예. 끝까지 그리고 가면 한번 요 4시까지 전화 통화해야 될 건데. 네. 자, 어쨌든 다음 분들 빨리 만나드립니다. 전화 네. 주세요.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FM 나와주세요. 방송국에서 전파로 쏘는 신호를 프리에 변환해서 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파수를. 예.
예, 수원 살고 있는 전업투자자 아직은 잘 개념이 안 오죠? 나정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 보시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아침마다 눈만 그 뜨면 방송국이 미국하고 여기 이런 이런 전쟁 때문에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 추격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예. 죽었어요. 예. 그거고 좀 이걸 살려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 예. 이건 이제 혹시 결국은 최고민수 어떤 선생님은 전파를 아니죠? 네, 다른 아닙니다. 주파수들을 이렇게 목소리가 나눠서 쓰는 거죠. 나눠서. 말투가 약간 최고민수 그러기 그런 위해서 전파를 느낌인데. 효율적으로 전업 쓰기 위해서 투자자 나 혼자 그러면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좀 투자를 좀 마치 해놓으신 도로를 상태길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식 쪽인가요? 차선을 예, 주식입니다. 1차선, 저는. 2차선, 2차선 나눠서 저희 사실 이거 각 하면서 차선별로 전업 쓰듯이 투자자라는 이 직업은 처음 주파수 들어봐요. 모든 주파수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직업은 각 어쩌나 직업은 차선별로 없고 지금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지금 쓰고 있는 투자를 본인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저는 오로지 주식만 해서 먹고 살고 주파수 있습니다. 뭐 해외장 뭐 국장 다 하십니까? 정말 아니요, 저는 오로지 주파수를 국장만. 나눠서 국장만. 쓴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 자중화 지금까지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저는 멀티플렉스 4천 갖고 한 10억을 벌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바로 막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네. 막 밝히셔도 바로 그냥 괜찮아요? 때려버리세요 이렇게. 주파수는 아, 프리퀀시 저희 MBC의 공식적인 예, 예. 내용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저희는 밝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금액을 너무 교시만세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나경파님은 여러 원래 개의 이런 투자 관련 쪽에 일을 하셨던 주파수별로 분인가요? 서로 아니죠. 다른 채널의 신호를 아닌데. 저는 만들어주는 거죠. 미용실 하다가 주식으로 쫄딱 망해먹고 이제 다시 일어난 거죠. 아이고. 근데 이분의 인생 일을 하지 스토리가 또 않으시고 이야기가 있네요. 아무래도 근데 미용실 하다가 쫄딱 예. 망해요. 그 미용실 하다 망한 이유는 라디오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사실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이거는 이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뭐 주파수 대역, 대역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개념이 뭐냐면 이제 주파수별로 다른 주파수들을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이라는 것은 마치 차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 대역들이 그 주파수별 어떤 용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FM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이 있고 그런 차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공유기를 위한 주파수 대역이 있고 또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모바일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주파수 대역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주파수들이 용도들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의 개념이고 그러면 대역폭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하나의 채널이 얼마만큼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의 주파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 FM 지금 현재 이 95.9 라디오 같은 경우에 대략 신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 영역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역폭인 개념이죠. 대역폭. 마치 차선폭과도 같은 거죠. 1차선의 차선폭은 얼마냐, 2차선의 차선폭은 얼마냐,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지. 네. 보통 FM 라디오 같은 경우 이제 이 주파수 폭이 대략 한 150kHz에서 200kHz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폭이. 뭐 그런 식으로 뭐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다.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실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지. 실제 하드웨어. 요거는 그 전체 점수의 플러스 5점이에요. 전체 점수의 플러스 5점. 그러니까 과제 점수와는 별도로 플러스로 점수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내용들을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 없나요? 다 뭐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안 되는 편이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잘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지
너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네. 너무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세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세세한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건 그냥 그 개요를 듣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뭐 변조가 그래서 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변조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한 게 없죠. 그죠? 예.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변조를 통해서 이렇게 라디오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저 관악산의 송신탑에서 전파로 쏜다. 그랬을 때 이 라디오가 그 신호를 다시 원래 신호로 만들어준다. 근데 변조 과정은 도대체 뭔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은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변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선으로 방송을 보낼 수 있고 또 변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선 공유기에서 휴대폰 사이에 와이파이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죠? 네. 그런 방식에는 크게 보면 진폭 변조 방식과 각 변조 방식이 있다. 뭔진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여러 종류의 변조 방식들이 있어서 이런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그 정도. 앞으로 변조에 대해서는 하나씩 배워나갈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예. 또 다른 질문. 진폭이라는 게 네. 지진파나 화산파처럼 그런 진폭 진폭이요. 그런 진폭을 의미하는 건가요? 진폭이라는 게 진동의 폭이라는 뜻이죠. 진동이 얼마나 크냐 작냐.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골이 낮기가 얼마나 되냐. 그거죠. 또 우리가 사운드를 들었을 때 사인파의 크기가 얼마나 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파의 모양을 그래프로 그릴 때 이 시뮬레이터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인파를 놓고 왜 안 되지? 사인파가 왜 안 나오지? 재생하면 나오나? 이런 파형이 안 나오네. 네. 사인파를 처음 골랐을 때는 안 나오네. 이 소리도 이상하다. 소리가 안 예쁜데 이 사인파 이렇지 않은데 절대로. 사인파가 이렇게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데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게 사인파라 그러면 진폭은 이거죠. 이해가 되나요? 진폭이 커지면 소리도 커지고 진폭이 작아지면 소리도 작아지고 이거 사인파 소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이게 좀 아직 이 코드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인파는 이렇고 뭐 펄스파는 뭐 이렇게 생겼고 소리는 이렇고 이건 빅 사이클. 빅 사이클은 뭔지 알죠? 펄스의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폭의 비율, 주파수. 이게 주파수이죠. 소리가 너무 큰가? 소리를 좀 줄일까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높은 주파수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써 있죠. 시간. 여기까지가 2ms, 4ms, 뭐 6ms, 8ms, 10ms.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는 못 잡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좀 거칠어서 정확하게 못 잡는데 대충 한 1031Hz, 대충 1000Hz죠. 그랬을 때 이것의 표시 시간을 좀 필요해. 이것도 잘 못하네. 이게 엉터리네. 좀 더 프로그램을 다듬어야 되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 펄스에 여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게. 그 반복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같은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대략 한 10ms 정도 되잖아요. 12ms. 이 안에 반복되는 횟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몇 번 반복이 되느냐는 게 주파수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반복되는 주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주파수가 낮아지면 반대로 반복되는 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또 삼각파 같은 경우 소리가 엉망인데, 삼각파 절대 이렇지 않은데 얘가 지금 막 이 안에서 엉망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또 톱니바퀴 같은 그런 모양인데 사인스 안 하고 있군요. 엉망입니다. 소리는 들리네. 들리나요? 소리, 주파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거는 안 들리는데? 나만 안 들리나?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 네,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짜주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결과는 들리네. 주파수가 계속 변하죠. 그죠? 파형도 계속 변해야 되는데 전혀 안 변하고 있어. 이게 잘 됐었는데 계속 뭔가 요구사항을 더 주니까 이렇게 뻗어버렸어요. 난 몰라 그러고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 이전 버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진폭은 뭐 예를 들면 다시 사인파를 했을 때 진폭은 주파수는 이러고 진폭은 이렇게 된다. 줄어든다. 커진다. 이게 주파수와 진폭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서 본 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뭐가 변하는지 보세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이제 안 들어도 되겠죠? 소리는 끄겠습니다. 루트 끄고 대충 주파수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껐는데 왜 들리는 것이야? 뮤트. 하고 이것도 버그네. 수 없는 버그가 많이 있네. 볼륨을 그냥 줄여버리고 여기 진폭을 변화시키니까 뮤트가 풀리네. 진폭을 뭐 대략 1로 해놓고 주파수를 변화시켜 볼게요. 주파수 변화시키면 파형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주파수가 낮아지면 같은 시간 안에 들어가는 반복되는 횟수가 줄어든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안에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난다. 밑에 그래프는 가만히 보시면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나요? 위치가 변하죠? 그죠? 이 위치가 바로 여기가 주파수인 거예요. 보시면. 잘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파수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으면 이게 4542Hz거든요. 여기에 4542Hz. 이게 대충 여기 4542. 5km 5000Hz 약간 밑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의 진폭. 이 진폭이 이 진폭을 의미해요. 여기 진폭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진폭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폭을 가지는
이러한 주파수의 신호에 대한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파의 레벨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시간에 따라서 그럼 이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러한 주파수의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한 그래프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스펙트럼, 여기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파수 스펙트럼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호 안에 어떤 주파수의 신호들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사인파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순수하게 그 해당 주파수의 성분만 들어있죠. 그죠? 그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파들을 볼게요. 펄스파. 펄스파 같은 경우에도 엉터리. 삼각파. 얘도 엉터리. 좀 안 좋은데. 아니다. 이게 주파수가 높아서 그래요. 주파수를 낮추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네, 주파수를 이렇게 낮춰보면, 왜냐하면 주파수를 높이면 이게 절로 멀어져서 안 나오는데, 다시 펄스파 보세요. 지금 이 1kHz로 대충 맞출게요. 주파수를 원본을 1kHz로 맞췄을 때 1080Hz입니다. 그랬을 때 사인파는 오로지 여기가 5kHz고 여기가 대략 한 1kHz 되죠. 여기서만 딱 보이죠. 스펙트럼이. 그거에 비해서 펄스파는 여기가 1, 3 사실은 뭐 정확하게 1은 1000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1000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슬라이드가. 제일 잘 잡는 게 985쯤 되네요. 그죠?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1에 1, 3, 5 이렇게 홀수 배수. 홀수 배수의 주파수들이 이러한 펄스파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파 같으면 마찬가지로 홀수파의 주파수들이 들어있는데 훨씬 적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톱니파 같은 경우에는 얘는 1, 2, 3, 4, 5, 6, 7, 8 kHz의 주파수의 신호들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즉 이것을 푸리에 변환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신호를.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 안에는 어떠한 주파수 들어있는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보시면 같은 주파수가 들어있더라도 크기들이 다르죠. 그 크기들이 달라지면서 파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톱니파 말고 이제 펄스파와 삼각파를 봤을 때 같은 주파수의 신호들이 들어있지만 그 크기 분포가 다르니까 파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나 물론 반복되는 주기는 어때요? 다 똑같죠. 주파수는. 네,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서 이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안 하겠지.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이번 학기에 뭘 하겠다는 건 설명했는데 아직도 뭐 모르는 게 많긴 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갑시다. 뭐 지금 다 알면 이번 학기 배우나 마나죠? 네. 마치겠습니다.